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썰 서종의 법대로 9월 28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지지난 금요일이죠. 지지난 금요일에 징역 2년 구형 이재명이 있었고 이제 모레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 위정교사 또 구형이 하나 나오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초조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보면은 좀 초조한 감도 느껴지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구형 형량이겠죠. 형량 저번 주에 말씀하실 때 이 2년에서 3년, 3년에서 4년, 3년 4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5년까지 보는 사람 변호사들도 있던데 일단 구형은 양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검찰에 제가 좀 몇 군데 취재를 해보니 취재를 하셨어요? 해보니 예. 너무 이제 많이 구형하면 또 이제 검찰이 정치적으로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형이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 적정해야지 국민들이 구형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네. 위정 교사는 이제 5년 이하 징역이고 법정형이 법정형이 그다음에 모의 위정은 10년 이하입니다. 근데 법정 최고형은 이제 5년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검찰이 정치적으로 구형을 오히려 이제 높이 버리면 구형을 무시해 버리는 민주당이나 지금 이제 2년이 상당히 파장이 많이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적정하기 때문에 논리가 있잖아.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8개월에서 2년이고 그다음에 가중 사유가 한 5개가 다 해당되잖아요. 검찰이 6개 가중 사유를 이야기했거든요. 6개를.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위정 교사 중에 기준표 상으로는 이제 3년입니다. 3년입니까? 법으로는 최대 기준표, 5년이고 기준표 3년. 양형 기준표 상으로. 양형 기준표 상으로 3년. 가중일 때. 저는 그 정도로 합리적으로 형량하고 크게 차이 안 나게 아마 이제 합리적으로 구형하기 때문에 지금 3년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제가 취재반 바로도 아마 그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3년 정도, 3년 구형. 그래도 선거법은 2년 구형이었고 이번에 이제 3년 정도 구형 나오는데 그때 선거법 때 또 직속 상관이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형량이 구형량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뇌부하고도 좀 조율이 돼서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원래 이제 구형은요. 쪽지 구형하고 이제 실제 구형 두 개로 법조계에 나눕니다. 쪽지 구형. 쪽지 구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판정 구형. 공판장 구형. 공판정에서 법정에서 법정 구형. 법정 구형. 쪽지 구형. 쪽지 이게 구형. 옛날에는 거의 똑같은데 지금 다른 게요. 옛날에 이제 수사 검사가 있고요. 수사 검사가 직접 법정에 못 가잖아.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공판 검사가 사건을 몇십 건씩 같이 하잖아요. 그럼 공판 검사는 내용 모르죠. 수사 검사가 잘 알으니까. 수사 검사가 이제 공판 카드에 구형을 연필로 적어놔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부장 검사까지 결재받아요. 요걸 쪽지 구형이라고 그래요. 쪽지 구형이네. 카드에 연필로. 근데 법정 태도를 봐가 합의를 하거나 또는 이 법정 태도가 불량 이럴 때는 공판 검사가 거기다가 지우개로 좀 지우고 지우고 구형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요. 일반 사건은. 근데 이재명 사건은 특별 사건이에요. 그걸 특별 사건이죠. 수사 검사가 다 들어가. 그 공판장에. 그러니까 재판에. 저번에도 이제 8명이. 8명 들어갔죠. 수사검사가 직접 들어가. 이거는 이제 쪽지 구형과 법정 구형이 다를 수가 없잖아. 수사한 사람이 구형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총장까지 보고를 한대요. 총장까지. 왜? 구형이 중요한 행위잖아. 그렇죠.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근데 총장이 신문 보고 알면 허수아비입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지금 이제 요즘은 이창수하고 심우정이가 아주 관계가 밀접하대. 투톱. 지금 이런 이야기해 법조계에서. 야, 참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도 이창수 심우정만 해라. 지금 한동훈 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삐끗삐끗 하잖아. 뭐 독대 가지고 이러면 한독대. 근데 이창수는 수시로 독대한대. 주례보고처럼.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둘이가 찰떡궁합이야. 그럼 그때 둘 다 기획통으로 둘 다 외국에서 변호사하고 그렇죠. 아주 공통점이 많아. 눈빛만 봐도 안 돼. 진짜게 찰떡궁합으로 뭐 독대 요청 안 해도 수시로 만나고 연락한대. 그러니까 이제 이창수 검사장이
당연히 그 신문 총장한테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신문 오케이. 그래서 저는 3년 이렇게 뭐 이건 근거까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취재반보로는 한 3년 좀 지켜보자고요. 검찰에.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예, 월요일 날 이게 이제 제가 틀리면 바로 틀리는데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아니, 그거야 뭐. 그 공판 검사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그런데 비슷한 사건들 특수통을 많이 현직 분야한테 취재 보니 보통 2년 6에서 3년, 2년 6에서 3년 이렇게 다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더 하면 좋아요. 그럼요. 어쨌든 지금 심우정 그 이창수 체제는 이원석 이창수 체제와는 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네요. 그거는 그 둘이는 그냥 그 둘이는 완전히 뭐 갈라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둘 사이는요 이렇게 나쁜 게 없었어요. 역대 검찰의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과 지검장이 나쁜 그 둘 관계를 비교하면요 이성윤과 윤석열. 옛날에 이성윤하고 옛날에 이성윤하고 윤석열 관계가 이제 이창수와 이원석 이성윤 그 징계하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김건희에서 조사 관련해서 징계하려고 그랬다는 이창수까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삐끗했잖아. 근데 심우정 총장하고 이창수는 호흡이 맞아요. 호흡이 아주 잘 맞으니까 둘 다 기획통으로. 그 앞으로 이제 검찰의 이제 활약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이제 내일 보면은 검찰이 이제 논고를 할 텐데 이제 3년 구형을 하기 전에 왜 3년 구형을 한다. 저번에 이 선거법 때는 아이유 또 이문세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그 구형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둘 거는 어떤 게 될 걸로 봅니까? 검찰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위정 교사인데 가정 요소들이 막 있잖아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검찰이 이야기할 부분은 어느 걸로 예상을 하시죠? 지금 이제 가정 요소라는 게 일단 위정한 재판의 성격이 있잖아요. 중대하냐 안 하냐. 위정한 재판. 위정한 재판이 그게 경기도지사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 그렇죠. 위정이죠. 벌금 100만 이상 나왔으면 날아갔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살인 사건에 위정한 사람하고 절도 사건 위정이 다르죠. 살인 사건에 위정하면 잘못하면 사형당합니다. 옛날에 무기징역 받잖아. 근데 절도해서 위정해봤자 뭐 가볍죠. 그만큼 이게 범죄가 중대할수록 위정도 처벌이 높아져요. 근데 이거는 그때 경기도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 배경을 좀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위정의 대가나 그 지감독 관계 이게 양형표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위정할 때 그 돈을 갖다가 듬뿍 지주면서 위정해달라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기 지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 한데 위정 이거 질이 안 좋죠. 그렇죠. 근데 그때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백현동 사업자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영향이 크잖아. 그렇죠. 지감도가 가깝죠. 김인섭이 어차피 거기 이제 개입을 해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 잘 들어보면 이게 제가 옛날에 단독으로 한번 이름을 깠는데요. 녹취록이 그 30분 분량이 제일 끝에 보면 이재명이 그 김진성 씨한테 계속 협박을 해요. 너 그때 그 김건식이한테 돈 줬지 3,340만 원. 김건식이 누구냐면 대장동의 그 공단 1공단 시행업자예요. 김만배한테 뺏기기 전에 사람. 김만배가 뺏기기 전에 그 사람한테 그 김진성 씨가 돈을 준 게 있는데 막 그걸 추궁합니다. 자기는 안 줬다. 이게 녹취록 네 번째 녹취록 마지막에 나와요. 김건식입니다. 이걸 이게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건 단순하게 위정 부탁한 교사가 아니고 위정 협박이다. 아니 그냥 위정 안 해주면 협박하는 거. 교사가 아니고 위정 협박이네. 강요. 왜 약점을 잡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계속 12번이나 그래. 기억 안 난다. 12번. 기억 되살리라. 그다음에 변론을 벌이잖아. 그러기에 끝에는 그래도 잘 위정을 한 번 안 나갔어. 위정 노란데 안 나간 거야. 위정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협박성 위정입니다. 옛날에 검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게 아주 질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이야기할 거야. 위정은 위정 교사가 위정보다 유일하게 교사범위 기준이 높아. 그렇다면서요. 그럼 김진성 씨 구형하고 할 거 아니에요. 김진성 씨보다 이재명을 많이 하는 이유 설명해야 되잖아. 김진성 씨는 1, 2년, 한 명에 이재명이는 3, 4년 이런 식으로. 교사가 더 질이 안 좋지. 그러게 그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나 김진성 구형 같이 나오나요? 그렇죠. 김진성 씨는 이게 그 뭐 재판이 이미 돼 있었고 정인 분리됐으니까 같이 해야죠. 이제 뭐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사건이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때 위정이 결정적이었다.
경기도지사.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향을 줬다는 게 예. 재판에 영향을 줬잖아. 예. 이거 아니었으면 졌어. 이것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무죄 받았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예. 요거 하나. 예. 그다음에 지휘 감독을 받고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했다. 예. 갑을 관계. 요거. 그다음에 그 위정범보다 위정교사나 이게 더 높고 지금 반성이 없잖아. 이런 걸 반성이 이게 없다. 아. 준엄하게 예. 구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3년 구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구형을 치고 나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하는 거죠. 구형하고 예. 변호사가 변호하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 이재명이 최후 진술. 이재명 저번에 최후 진술에서는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나라의 적인가? 그리고 또 나는 국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 이번에 최후 진술을 할 때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대충 짚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리 보는 구형 공판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의외로 이게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아, 그때는 18분 동안 예. 랩처럼 쏟아냈다 그러죠. 지금은요. 예. 지금 이게 요 사건이 피고인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합니다. 아, 예. 옛날에는 이제 그 피고인 신문을 거의 이틀 했죠. 예. 그때 이틀 하루 했죠. 김문기 하루 하고 예. 그다음에 국토부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구형하고 이래 그래서 끝냈잖아. 한 7시쯤 돼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월요일 사건은요. 예. 아마 1시간 정도 잡혔을 겁니다. 피고인 신문이 피고인신문 1시간. 오후에. 예. 요 끝나고 이게 이제 구형하고 종결하는데 아마 짧지 않을까. 아, 짧게. 예상보다는. 이재명이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게 예. 전체적으로 시간이 짧고 예.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할 말이 없다. 검찰 정인이 예. 둘이밖에 없어요. 예, 최철호하고 김진성. 그렇죠. PD하고. 진짜 간단한 사건으로 이게 빨리 총선 전에 끝나야 되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이거는 이재명이 녹취록이 나왔잖아. 예. 판단하면 되잖아. 국민이 다 들었죠. 예. 판단하니까 이재명이로서도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자기가 할 말은 나는 이제 뭐 진실을 기억을 되살리가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지. 왜 내가 진실을 밝혀달라는 건 다 빼고 왜 자꾸 이게 불리한 부분만 하느냐. 예. 근데 그래서 전문 30분 다 들었잖아.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거는 녹취록을 판단하면 되잖아. 따라서 의외로 이게 짧게 끝날 수가 있다. 짧게. 그때는 18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별로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짧게 끝나면 이 결과도 좀 빨리 나올 수가 있겠네요. 아, 이거는 재판이 오후에 시작을 하는 거 같죠? 예. 저번에는 오전에 했는데. 예. 근데 이게요. 예. 판사가 이제 엄청난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판사가. 예.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선거법은 선고가 예. 원래대로라면 그게 먼저 넣어야 되잖아요. 선고가. 그렇죠. 예. 지금 먼저 했으니까. 예. 그때 그 했잖아요. 6일 날 하고 2주 뒤에 또 했잖아요. 예. 20일 날. 예. 먼저 했잖아. 근데 이번에 30일이잖아. 예. 이게 이재명 목에 방울 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으로 1심을 선고하는 판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개딸의 집중 타겟이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김동연 이게 이제 김동연이잖아. 예. 33부. 김동연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성재가 좀 34부. 원망스럽지. 아니 뒤로 늘려놨어. 뒤로 늘려놨어. 9월 20일 날 종결했으니까 10월 20일쯤 선고하면 예. 나는 9월 30일이니까 10월 30일 하면 되잖아. 입원이 되는데. 보통 사주니까. 네, 선고 입원이 되는데. 근데 자기가 확 그냥 6주 이상 11월 15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한성준도 1호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그때 참 말씀하셨죠. 한성진이 입장에서는 이제 쟁점이 많잖아. 그렇죠. 예,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예. 아니 정인이 49명이잖아. 예. 사건도 두 건이잖아. 예. 근데 이거는 정인이 검찰 정인 둘이고 이재명 정인 해봤자 이게 5명이야. 예. 간단하잖아요. 예, 간단하죠.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한 달 뒤니까 10월 말에 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이제까지 이재명 목에 방울 안 달라고 이제까지 별의별 방울을 끌어왔잖아. 예. 이걸 지연시켰잖아요. 예. 대장동만 계속 재판하고 이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야 왜 4주 뒤에 안 하냐 이러면 이게 만약에 11일 말로 가면 또 지탄이 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그 김동연 머리 부장이 아프겠네. 고민이 빠졌다. 예. 순리대로 하면 10월 말에 해야 돼요. 예. 저는 순리대로 10월 말에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만약에 11월 10월 뒤로 가면 저 결과 안 봐도 저 판사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노출은 자체 가지고도 그렇겠네. 그거 비겁하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대로 이게 그 10월 중에는 선고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10월 말에 빨리빨리 이게 그 선고 날짜를 잡아서 빨리 그러니까 11월 15일 2호가 되지 말고 그냥 1호가 되는 게 차라리 김동연에게는 1호가 돼서 법대로 판결하는 게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인지 이제까지 하는 걸 보면
대장동 재판만 매일 선거 때 열심히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위정교사 재판은 선거 때 70일도 안 해서. 예. 야, 그러면 이제 선거, 그날 이제 구형량도 관전 포인트지만 이게 1심 선고 날을 언제 잡는지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되네. 그럼요. 아. 예, 그냥 정상적으로 잡으면 10월 말에 잡았는데 예. 그게 맞아요. 예. 원래 이게 먼저 선고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죠. 이거 배성희 변호사가 처음에 변호했잖아. 예. 지금은 이제 사퇴했지만 예. 원래 총선 전에 노는 거였죠. 그렇죠. 예, 그때 종천전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 근데 결국 이제 질질 끌다가 이제 하는데 다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1호 그 1심 선고가 어느 쪽에서 나올 것이냐. 이게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인데 1심 선고할 때 그때 생중계를 하자는 그 주장이 있었죠. 주진우 의원이 했는데 가능성은 좀 있나요, 이게? 지금 이제 실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생중계는 이제 재판부의 고유권한이잖아. 네. 고유권한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방송국이 다 원하면 이제 그걸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생중계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이명박.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 10년 전에 전직 대통령하고 예. 그다음에 현재 여의도 대통령하고 맞잖아요. 야당 대표고 예. 여론 1위 유력 대권주자잖아. 국민의 관심이 누가 더 높아요? 아, 관심도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 더 높죠. 그럼요. 알 권리도 그렇고. 원래 알 권리하고 이제 관심도 이런 걸 예. 기준하니까 저는 중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중계하는 게. 예. 근데 이재명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반발할 거야. 예. 왜? 속으로는 이게 떳떳하다면 중계하겠지. 그럼요. 떳떳하면 오히려 중개에서 국민이 다 보도록 해야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그러면은 다 보도록 해야죠. 둘 다 이게 유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도. 이재명 측도. 자기도. 아니, 그 변호사들 만나보면 알잖아요. 우리 이재명 변호하다 떨어져 놓은 사람도 있고, 설주한 변호사처럼 만나보면 이거는 무죄가 둘 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 반대하면 판사가 밀어붙이기에는 둘 다 한 명은 이제 김동현은 좌파 판사고 한성진은 이제 국제인권연구회 판사인데 그렇죠. 둘 다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마다 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중계 거부자가 범인이다. 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이걸 계속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예. 중계를 왜? 자기가 옛날에 조봉암이 김대중이 100번 김구 편들었잖아.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중계한다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좋아한다 봅니다. DJ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두환 때 그때 언론이 완전 막혀 있었잖아. 그렇죠. 예. 김대중이가 자기 떳떳하잖아. 민주운동으로 억울하게 사형 다퉜잖아. 전두환 때. 그러면 이게 중계하면 좋아하죠. 그렇지. 조봉암도 그래. 본인 그렇죠. 중계하면 좋아하지. 이거 국민이 알아야지. 시상을 그대로 국민이 알게 되니까. 조봉암도.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떳떳하고 김대중처럼 당당하게 민주운동이면 중계라 그래야지. 근데 못하잖아. 이재명 측이 판단. 이게 바로 범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1심 선고할 때도 피고인이 발언할 기회가 있나요? 선고할 때 선고하는 도중에는 못하고요. 그 재판 1심 선고 끝나고 선고 끝나고 이게 재판장한테 할 말 있다 하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더라고. 선고 끝나고 나서 특히 법정 구속할 때. 법정 구속. 법정 구속할 때 꼭 물어봐. 할 말이 있습니까? 예, 그런 법정 구속이네. 보통 사람들 보면 억울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어떤 사람은 묵묵한 사람도 있고, 법정 구속할 때는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손 들고 하면 조금 봐줘요. 판사가. 근데 이재명이가 형량이 터무니없으면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할지 모르지. 아니면 이재명이는 나와서 기자들 앞에 해도 되니까. 보통은 이제 법정 구속할 때는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얼핏 말씀하셨는데 누구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재명 쪽 변호사들도 무죄 나오는 건 포기한 분위기인가요? 지금 여기 좌파 이재명 쪽에 변호사들 중에 패널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기실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있어요? 야, 너 몇 년 구형할 끝나니까 옛날에 장모 변호사가 그 여성인데 그러더라고. 그 선거법이잖아. 징역 구형할 거래. 저는 벌금 1,000만 원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맞추잖아. 자기들이 더 먼저 안 해. 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객관적으로 판례나 돌아간 거 알잖아요. 지금 거의 징역 구형에 그다음에 무죄는 못 논다. 이걸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패널도.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민주당의 이제 법률위원회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변론에 이제 관여하는 사람들도 지금쯤은 사실상 무죄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봐야죠. 그러다가 특히 징역 2년이 나왔는데 그거 무죄하기는 참 어렵겠죠. 아니
그리고 이게 무죄가 나온다고 좀 생각하면요. 예. 재판 이래 안 끕니다. 예. 아니 무죄가 나오면 빨리 무죄 받아가지고 해방돼야지. 족쇄가 풀리잖아요. 그거 보니까 딱 그렇네. 아니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무죄 나올 것 같아도 빨리 해가지고 무죄 받자. 안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 때까지 끌었잖아. 끌 때까지. 선거법이 2년 2개월 끌었잖아. 그렇죠. 위정교사매도 이게 지금 정인dom도 몇 년 끌었네. 분리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자기들이 무죄로 생각 안 해요. 무죄가 안 논다고 알고 이제 재판이라도 끌자 이거네 이제. 그 최대한 끌어서 이제 뭐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한번 리스크를 돌파해보자.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탄핵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돌파를 하는 거죠.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그때 조국이 또 비슷한 이야기로 뭘로 그 자기 그 명예 회복을 뭘로 하겠다고 그랬죠. 어쨌든 법 외적인 방법으로 뭐 명예 회복하겠다고 조국이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이 이 유죄를 내릴 걸로 짐작은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이제 법원에 대해서 해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다가 최근에는 주로 해유 쪽인데 제가 최근에 해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이 법 왜곡죄에서 판사를 일단 제외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관으로 임용하는 그 자격 권한, 자격 그 기간, 법관 임용할 때까지의 법적 근무 기간을 5년으로 이제 못 박아 놓은 거. 이 두 가지인데 이게 해유책 맞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당근하고 채찍을 막 섞어서 당근하고 이제 채찍을 섞어서 법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해유라는 게 당근이잖아. 그거는 이제 그 원래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그 법 적용이 10년 돼야지 이제 판사 되게 그렇죠. 법이 계속 늘어나잖아. 요걸 이게 5년으로. 요거는 법원의 그 수건 사업이에요. 수건 사업.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당근을 주는 거야. 그 당근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판사 탄핵이라든지 뭐 처벌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채찍이고 섞어서 이게 계속 법원을 지금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원래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독일에서 그 나치에 부역한 판사들, 동독에 부역한 판사들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를 만든다고 할 때도 판사를 겨냥을 했어요. 그때 이화영 그 1심 선고한 주진우 부장 판사를 겨냥해서 법 왜곡죄 했는데 이번에 일단 판사를 뺐거든요. 판사를 뺐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판사 다시 집어넣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진우가 신진우. 신진우 판사. 죄송합니다. 신진우 부장 판사.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성호가 방송 나가지고 이제 그 법외국제가 뭐 독일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덴마크도 있고 했잖아.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독일의 법외국제를 그대로 조문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이근태 대표발의 법외국제하고 비교를 해주는데 완전히 달라. 달라요. 독일은요 주로 이제 그 판사가 법을 적용할 때 고의로 이게 왜곡할 때 이제 처벌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고의로 법 적용. 그게 나치 시대 유물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근태가 만든 거는 겁이 나니까 이게 판사는 빠지고 검사가 4개가 있는데 검사가 이제 뭐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안 하거나 또는 이게 공소를 안 하거나 또는 이제 증거 자료 중에 유불리했다 다 내야 되는데 일부 자료를 안 내거나 이런 경우에 검사를 처벌하는 거죠. 아예 법의 내용과 대상이 전혀 다르다. 이런 말 같은 거죠. 이름만 법 왜곡죄지. 그래서 그 뭐 정성호가 나와서 뭐 유럽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그게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게 현혹시키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이근태가 예를 들면서 이번에 그 뭐라 했냐면 사진 있잖아. 그 김문기 성화 김문기 호주 뉴질랜드 간 거. 그 사진이 2,400장이래. 근데 검사가 이제 몇십 장 김문기 아랑 거 같이 뭐 사진 찍고 나름 나무 껴안고 이렇게 몇 장 냈잖아. 그랬더니 유리한 거 2,400장 다 안 냈다고 법외국죄래. 그 이야기했어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근태도 그 이야기했어요. 이근태가 그래 법외국죄래. 좀 전에 정성호라고 말씀하셨죠. 정성호는 이제 방송에서 한 거고. 방송에서. 이근태가 처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 제가 뭐라 했냐면 이게 그러면 사진이 있으면 다 내야 되냐. 그러니까 증거가 그 중에 골라가 중요한 거면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야 이재명 변호사는 뭐 하냐. 이재명 변호사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사진이 없냐고. 이재명이도 성남에 갔잖아. 따라갔잖아. 그럼 이게 너가 유리한 사진 너가 내라. 그렇지. 이재명 변호사는 허수아비냐. 허수아비냐 이렇게 제가 공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때 그 호주 뉴질랜드 간 사람이 12명인가 뭐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찍은 게 전부 다가 이제 1200장인가 뭐 그렇다는 건데. 2400장. 2400장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재명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김문기하고 안 찍은 건 전부 다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400장 어떻게 정보를 다 냅니까? 그거 안 내면 법의 곡제래. 그렇죠. 아, 그럼 변호사는 허수아비냐고. 너가 내라 말이야. 이재명 너가 변호사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일단 근데 그런데 그 판결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유죄가 나오면은 다시 또 그 판사들에 대한 어떤 뭐 탄핵 발의 이런 것도 다시 할 태세죠 지금.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뭐 신준우 부장이 아마 1순위 이런 게 있고요. 아 그렇죠. 예. 어젠가 그 사람들이 그 문재인 뭐 전 정권 산업대책위원회에서 3명을 찍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벌써 문재인과 관련해서 3명을 찍었더라고요. 검사들. 예, 검사들 이창수하고 그러니까 전조지검 형사 3부장하고 한영규. 그렇죠. 한 부장판사하고 또 검사 1명을 찍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판사들을 딱 이름을 또 다 찍어서 또 하겠네. 그럼요. 자기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판사하고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잖아. 아직 재판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근으로 뭐 예를 들어 5년만 지나면 판사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법의 국제의 판사는 뺀다거나 지금은 당근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만약에 뭐 1, 2심 결과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 판내기 쓰레기 할 때 판내기 해가지고 이번에 만약 한승준이가 뭐 징역형 때려버렸다. 이러면 이게 바로 아마 탄핵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렇겠네요. 한승진. 그다음에 김동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진우가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김용이 5년 했던데 조병구 판사가 있거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인섭 씨를 또 5년 때린 김옥곤 이런 판사들이 주 타겟인데 지금은 이제 좀 지켜보다가 1, 2심 결과가 안 좋으면 탄핵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뭐 그 판사들이 이제 거기에 두려워서 법을 그냥 그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본인의 양심 그리고 법대로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까 이제 그 검사 대검에 항의 방문한 거 문재인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심우정 총장 못 만나고 대검에 갔다 왔잖아. 그 탄압위원회. 이 자들이 3명 검사 이름을 대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 백계 하겠다 했잖아. 끝까지 추적한다고. 그게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금 현재 그 수사하고 있는 한영규 부장, 3부장. 요거는 알죠 다. 근데 거기 한 명이 처음 듣는 검사 이름이 있던데. 박노산. 박노산 처음 들었어요. 박노산. 이분이 훌륭한 분인데 저번 달에 나갔어요 검사. 아 그래요? 이분이요. 옛날에 그 박범계 장관 때 엄청나게 그 박범계 장관이 왜 검찰청 없앤다고 그때 검수한박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범계가 옛날에 그 대법관이 국회 왔을 때 살려주십시오 의원님 해봐라고 막 했잖아. 조롱했잖아. 맞아. 그래. 조롱한 적이 있어요.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이 왔을 때 법원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의 예산을 깎으려고 하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면 이제 예산 다시 복원시켜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또 조롱을 했어요. 그걸 풍자해가지고 박노상 검사가 그때 대구지검에 있었거든요. 서구지청. 근데 글을 올린 거야. 박범계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탈원전부터 뭐 아무 수사 안 할 테니까 누군가 올렸어. 맞아. 그게 박노산이야. 근데 이분이 문재인 사건의 핵심이야. 문재인 사건 포렌식부터 압수수색 막 서창호 잡으러 가고 박노산이.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벌백계 하겠다잖아. 이게 박노산이야. 그렇지 나도. 그러니까 박노산, 한영규, 그다음에 이창수를 잡겠다. 우리 지켜줘야죠. 자,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박노산에 누군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주지검 검사하다가 이제 나갔나요? 저번 달에. 저번 달에. 하다 힘들죠, 시달리고. 그리고 뭐 탄핵을 하겠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탄핵은 못할 건데 고발하겠죠. 이제 그렇죠.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탄핵 못하네. 또 잡쫓던 개가 될 수도 있겠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구형 2탄 미리 보기 차원에서 당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짚어봤고 2부에서는 제가 이재명의 심리 상태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재명.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뭔가 불안 초조할 텐데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2부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